샬롯의 거미줄. 농장의 새 가족. 농장의 초여름은 1년 중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이다. 라일락 꽃은 활짝 피어서 사방에 가득 향기를 퍼뜨리고 나서 시든다. 사과꽃이 라일락 꽃과 함께 피어나고 벌들은 사과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다닌다. 날은 하루하루 따뜻해진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개울에서 송어를 잡고 뛰어놀 시간이 생긴다. 가끔 에이브리는 호주머니에 송어를 넣어가지고 집에 돌아왔다. 송어는 따뜻하고 빳빳하게 굳어서 저녁 식사 때 튀겨 먹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방학이 되었으므로 펀은 거의 매일 헛간에 와서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가축들은 펀을 한 식구처럼 대했다. 양들은 펀의 발치에 가만히 엎드려 있곤 했다. 7월 첫날쯤에 주커만 씨는 제초기를 말에 달고 운전석에 올라앉아 들판으로 몰고 갔다. 아침 내내 제초기가 윙윙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고 웃자란 풀들은 칼날이 닿으면 초록빛의 풀 깎인 자리를 남기며 쓰러졌다. 다음 날에 천둥이 치고 소나기가 오지 않는다면 모든 일송이 총동원돼 풀을 갈퀴로 긁고 풀더미에 던져 올리고 수레에 실어 헛간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 펀과 에이브리는 헛간으로 운반되는 풀더미 꼭대기에 올라앉았다. 그 풀들은 향긋하고 따뜻한 건초더미로 높다랗게 쌓여 올려졌다. 그리고 마침내 헛간은 온통 큰 조화 제비풀과 클로버로 만든 커다란 침대 같아졌다. 그것은 위에서 구르거나 속으로 들어가 숨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때때로 에이브리는 건초더미 속에서 작은 풀뱀을 찾아내 내 자신의 호주머니에 있는 다른 수집품에 보태곤 했다. 초여름은 새들에게 축제의 기간이다. 들판, 집 주변, 헛간, 숲속, 늪지, 어디에나 사랑이 있고 노래가 들리고 새 둥지가 있고 새 알이 있다. 숲 근처에는 흰머리 딱새가 지저긴다. 이 새는 보스턴에서 날아온 게 틀림없었다. 오, 피보디, 피보디. 사과나무 가지 위에서는 작은 딱새가 흔들대고 꼬리깃을 까닥이며 노래한다. 딱, 딱. 맷종다리는 인생이 짧고 멋지다는 걸 아는 듯 노래했다. 시원, 시원, 시원. 헛간으로 들어서면 제비들이 둥지에서 덮치듯이 날아오며 야단을 쳤다. 자제, 제자, 제자. 초여름에는 사방에 아이들이 먹고 마실 것들이 넘친다. 민들레 줄기에는 우윳빛 액체가 가득하고 클로버 꽃에는 단물이 고여있고 냉장고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음료수가 가득 찬다. 어디를 가나 생명이 용솟음친다. 침을 뱉어놓은 듯한 잡초 줄기의 작은 방울도 쪼개보면 그 속에 초록색 애벌레가 들어있다. 감자 덩굴 이파리의 아래쪽에도 밝은 주황색의 감자 벌레알이 붙어있다. 거위알이 부화된 것은 이런 초여름의 어느 날이었다. 헛간 아래층에서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펀은 거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암거위를 제외하고는 샬롯이 새끼 거위들이 태어난 것을 가장 먼저 알았다. 암거위는 새끼 거위들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하루 전에 알았다. 암거위는 알 속에서 나는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새끼들이 좁고 갑갑한 알 속에서 나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암거위는 보통 때보다 말을 적게 하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첫 번째 새끼 거위가 암거위의 깃털을 헤집고 청회색빛 머리를 비죽이 내밀어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샬롯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발표를 했다. 우리의 친구 암거위가 4주에 거친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결과로 지금 모두에게 무언가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새끼 거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거위가 뽐내면서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다. 고마워, 고마워. 수거위가 말했다. 고마워. 윌버가 소리쳤다. 축하해! 몇 마리나 되지?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암거위가 말했다. 7마리야. 샬롯이 말했다. 근사해. 7은 행운의 수야. 암거위가 말했다. 이건 행운하고는 상관없어. 잘 돌보고 애쓴 결과지. 바로 그때 템플턴이 윌버의 여물통 밑에 있는 자기 집에서 코를 내밀었다. 템플턴은 펀을 힐끗 보고는 벽에 바짝 붙어서 조심스럽게 암거위 쪽으로 기어갔다. 모두들 그 쥐를 주시했다. 그 쥐는 그다지 달갑지도 않고 믿을만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템플턴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이봐! 새끼 거위가 7마리라 그랬지? 알은 8개가 있었잖아. 남은 알은 어떻게 된 거야? 왜 부화하지 않은 거지? 암거위가 말했다. 실패작인가 봐.
템플턴이 구슬같이 생긴 작고 동그란 눈을 암거위에게 고정시킨 채 계속해서 말했다.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암거위가 대답했다. 갖고 싶으면 너 가져. 가져가서 네 쓰레기 같은 짐에 보태. 템플턴은 농장 주변에서 이상한 물건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 쌓아두는 습관이 있었다. 그 쥐는 무엇이든지 모아두었다. 수거위가 말했다. 맞아. 네가 그 알을 가져도 돼. 하지만 한 가지는 일러두겠어, 템플턴. 만약 네가 그 못생긴 코를 우리 아이들 주변에 삐쭉거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아프게 쪼아주겠어. 그리고 수거위는 힘센 날개를 펼치고 회를 치며 힘을 과시했다. 그 거위는 힘이 세고 용감했지만 사실 암거위와 수거위 모두 템플턴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다. 그럴 만도 했다. 그 쥐에게는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체면도 없고 따뜻한 마음도 없고 뉘우침도 없고 고상한 감정도 없고 우정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새끼 거위를 가지고 달아날 수만 있다면 물어 죽일 쥐였다. 암거위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암거위가 넓적한 부리로 부화되지 않은 알을 둥지에서 밀어냈다. 그 쥐가 알을 굴러가는 것을 모두들 매스꺼워하며 지켜보았다. 먹보인 윌버조차도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아무 쓸모없는 골마 터진 거위 알을 달라고 하다니. 샬롯이 작은 소리로 깔깔대며 말했다. 쥐는 쥐야. 그런데 저 알이 터지기라면 이 헛간에선 배길 수 없을걸? 윌버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건 말이지. 냄새가 나서 아무도 여기서 살 수 없을 거라는 뜻이야. 골문 알은 정말로 냄새가 지독하거든. 템플턴이 고함쳤다. 깨트리지 않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난 항상 이런 물건들을 다룬다고. 템플턴은 거위 알을 밀면서 비밀 땅굴로 사라졌다. 그 쥐는 거위 알을 조금씩 밀어서 여물통 밑에 있는 자기 은신처까지 굴려가는데 성공했다. 그날 오후에는 바람도 불지 않았고 헛간 마당은 조용하고 따뜻했다. 회색빛 암거위가 새끼거위 7마리를 둥지 밖으로 끌어내서 바깥 세상으로 데리고 나갔다. 주커만 씨가 윌버의 저녁밥을 가지고 와서는 새끼 거위들이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자, 잘 있었니?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새끼 거위 7마리라. 정말 귀엽군.